안녕하십니까, 미주노을 팀장입니다. 오늘 미국은 휴장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덕분에 인종차별과 당당히 맞서 싸우다가 요즘도 아직도 참 우리 킹 목사님의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시다 답답할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의 이런 병폐들이 남아있는데요. 자, 연휴 때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BYD가 조금 전에 뉴스 하나 나왔네요. 브라질의 기업 리튬 배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 시그마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자, 예전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좀 찾아놨었는데 너무 잘 찾아놔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떤 그 리포트였냐면은 BYD는 죽었다 깨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전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 성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중국 내연기관차는 보지도 못하죠. 상하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뭐 중국 전기 자동차 3인방도 볼 수도 없고, BYD 아마 주식 시장에 상장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테슬라가 바이든한테 찍힌 거 아시죠? 싫어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바이든. 근데 여러분,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바이든이 아무리 일론을 싫어해도 저 중국의 BYD 차가 굴러다니는 꼴을 볼까요? 미국에서. 그거 허락하면은요, 정말 그거 허락하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뭐 헤일리든 바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그 자부심,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BYD뿐만 아니라 BYD 할아버지라도 저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게임 끝난 거 아닐까요? 미국 시장을 먹지 않고 과연 뭐 전기차가 됐든 전기차 할아버지가 됐든 그 기업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까? 그럼 게임이 끝났죠. 뭐 지금은 뭐 분기별로 테슬라를 한번 앞질렀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은 이 BYD는 테슬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두 기업을 BYD와 테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그러면 결국 테슬라가 1등, BYD가 2등. 별 걱정 안 합니다.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 나왔습니다. 2023년 작년에 테슬라가 102%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리포트인데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 리포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이어갈까 하는데요. 2023년 작년에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정말 가격, 좋게 말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했던 거였고, 나쁘게 말하면 무슨 횟집의 시가냐라고 하면서 비웃음과 조롱도 많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차분히 한번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 1년 동안 테슬라가, 이 얘기 먼저 할까요, 여러분? 테슬라 투자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하나는 미주노을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지금 되게 행복해하고 계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영상을 멤버십에서 다루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아시죠? 테슬라 뉴스를 해석하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도 주식 잘하는 방법의 핵심은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추세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거의 시작이 뉴스의 해석 능력이 첫걸음이거든요. 테슬라 뉴스만큼은 메이저 언론들이 테슬라 들이다 까기 때문에 그걸 필터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가격 갖고 막 그랬을 때 언론들이 들이다 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미주노에서 일론이 저 천재가 저 가격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평가는 지금 하면 안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1년 동안 주구장창 제가 강조했는데, 자, 지난주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뭐였다고요? 테슬라의 모델 Y.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 살짝 보도를 약하게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테슬라 모델 Y라는 겁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한번 1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 볼까요? 여전히 테슬라한테는 위기가 존재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았고요. 그쵸?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죠? 경기 침체 온다고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고, 월가 리포트도 제대로 하나 나오지도 못했었고요. 1년 이맘때. 그리고 테슬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12월 말까지 일론이 트위터 산다고 테슬라를 계속 팔아제끼면서 테슬라가 급락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딱 요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죠. 챗 GPT, AI 막 얘가 막 화제가 되면서. 자, 그럼 이제 1년이 지나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슬라 모델 Y가 갖고 있는 경쟁력. 제 주변에도 테슬라 뽑았다면 모델 Y더라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네, 가격. 시장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했던 테슬라의 마케팅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도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좌우했지만 냉정하게 1년 이맘때로 돌이켜 봤을 때 테슬라의 위기는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사이에 지금 이 기사의 제목처럼 102%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돈 가장 많이 번 세계 갑부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자,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끊임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드려 맞고 있죠. 여러분, 이걸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맞는 매도 낫다. 먼저 맞는 매도 낫다. 야후 파이낸스에 보면 모든 주식의 1년 동안의 변동폭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지금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두드려 맞고 있는, 근데 이거에는 언론들의 테슬라 죽이기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 저희 미즈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사이버 트럭만 하더라도 못 만들 것이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 힘들 것이다. 아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량 생산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 2023년 1년 동안 테슬라가 이렇게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가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가 전체 판매량의 96%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와우. 그리고 나머지 모델 S라든지 모델 X라든지 테슬라 세미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을 포함한 다른 모델들이 나머지 4%를 차지했다는 거죠. 3분기 말 현재 테슬라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89억 달러, 잉여 현금 흐름에서 23억 달러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우리 윤재성 CIO가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현금 흐름이잖아요. 캐시플로우.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26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과 등가물 잔액으로 분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작년 1년 동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는 정말 칭찬해야 돼.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이런 와중에도 R&D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사이버 추력을 만들어냈고요. 자율주행의 옵티머스 및 도조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로봇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 그다음 충전의 모든 인프라의 모델을 테슬라로 올킬해버리는 놀라운 성과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2024년에 테슬라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조금 걱정해야 될 것은 저는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올해는 여러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모델 3라든지 모델 3 같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7,500불 이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테슬라의 4분기 자동차 판매가 앞당겨졌을 수도 있으므로 테슬라가 24년도 판매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750불도 아니고 7,5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플러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어찌됐든 금리가 내려야지만 새 차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집 다음으로 가장 큰 소비 지출이 뭐 캐시 현금 그대로 주고 차 한 대를 바로바로 뽑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긴 호흡 갖고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으면 이 흐름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올해 테슬라의 변동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이지만 아직 트레이딩에 미숙하거라든지 그런 상황,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참을미 나는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미즈노르가 함께 긴 호흡 바라보며 갔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되는 테슬라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필터링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맞는 매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죽을 테슬라 아닙니다. 미즈노르가 함께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에 우리가 포커스 맞추면서 성공적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많은 분들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좀 미즈노르의 방주 속에서 성공적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